새벽 5시 이영자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58세의 그녀에게 아침은 전쟁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픈 것도 잠시 잊고 부엌에서 시어머니 복말순 여사를 위한 미음을 끓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20년째 이어져 온 이 일상은 이제 그녀에게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 미움 다 됐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84세의 복여사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동네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큰며느리로 통했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시어머니 앞에서 늘 조심스럽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고맙다 영자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복여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위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자신이 정말 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실에서는 남편 박창수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55세의 그는 3년 전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한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나름대로 집안일을 도우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말수가 적어서 영자와의 대화는 늘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영자는 창수가 자신 나름의 방식으로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 병원 모셔가야 하는데 차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지. 시간 되면 내가 직접 모셔다 드릴게라고 답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영자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비록 달콤한 말은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창수의 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딸 나영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할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28세의 나영이는 매주 안부 전화를 빼먹지 않습니다. 영자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시나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영이는 어려서부터 할머니를 잘 따랐고 지금도 멀리 있으면서 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시다. 너는 몸 조심하고 무리하지 마라. 영자는 딸에게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힘듦을 딸에게까지 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영은 효심이 깊어서 할머니를 잘 챙기려 하지만 영자는 딸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처럼 시댁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오후가 되자 복여사는 영자를 불러 앉혔습니다. 영자야, 나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갑작스러운 말에 영자는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영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여사는 영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 50억 정도 되는데 말이야. 그거 다 내 이름으로 돌려놨다. 영자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 복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다. 20년 동안 나를 돌봐준 건 너잖니. 창수도 나영이도 아니고 너 혼자서 해낸 일이야.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거다. 봉 여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 전 재산 50억, 이영자 내 덕이지. 그거 내 이름으로 돌려놨다. 봉 여사는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영자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20년 동안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노고가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드디어 자신의 노고가 인정받는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보상받는 것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모신 게 아닙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마음만으로는 안 되잖니. 너도 늙어가고 창수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나이가 됐고 나영이 결혼할 때도 도와줘야 하고 말이야. 봉 여사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자는 시어머니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영자는 시어머니의 말을 되새겨봤습니다. 이제야 인정받는 건가?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감내해온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시선, 친정 식구들의 걱정 어린 눈빛, 그리고 자신만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들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목요일 오후, 영자는 봉 여사를 모시고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려던 순간 갑작스럽게 달려온 오토바이가 봉 여사를 들이받았습니다. 영자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영자의 비명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봉 여사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뇌출혈 증세를 보였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봉 여사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니, 괜찮아요. 금방 병원 가요라며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봉 여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순식간에 분주해졌습니다. 의료진들이 봉 여사를 중환자실로 옮기면서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고령이시고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야겠어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창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계세요. 창수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고 나영도 서울에서 밤늦게 내려왔습니다. 가족들은 중환자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동안 영자는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만 봉 여사가 무사할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봉 여사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고령이시라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셔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영자는 밤낮 없이 병실을 지켰습니다. 창수와 나영도 교대로 병문안을 했지만 결국 가장 오랜 시간을 복여사 곁에서 보낸 건 영자였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병실에서 복여사를 지키면서 영자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어나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혹시 더 큰 후유증이 남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을 쓰자는 창수의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제가 모시겠어요라고 고집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복여사가 눈을 떴습니다. 영자야. 약한 목소리로 영자를 불렀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 정신 차리셨네요. 걱정 많이 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복여사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자야, 내 말 잘 들어. 복여사는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며 영자는 시어머니가 정말 괜찮아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집에 가면 내 방 서랍장 안쪽에 붉은 봉투가 있어.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머니.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치료에만 집중하세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여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열쇠는 내게 준 그 목걸이에 있어 기억하지? 작년 너의 생일에 준 금목걸이 말이야. 영자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복여사가 자신의 57번째 생일에 선물로 준 목걸이였습니다. 펜던트 안에 작은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예쁜 장신구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유산 관련된 중요한 문서니까 꼭 내 손으로 확인해.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고. 복여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왜 이런 말을 하시는지 궁금했지만 시어머니의 부탁이니 들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그날 저녁 영자는 집에 돌아와서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펜던트를 열어보니 정말로 작은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정교한 장치가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복여사의 방으로 가서 서랍장을 뒤져보니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붉은 봉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며칠 동안 그 봉투를 열어볼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망설여졌거든요. 하지만 복여사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했으니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유산 관련 문서라고 하셨으니 언젠가는 봐야 할 내용이겠죠. 창수는 영자가 뭔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지만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무슨 걱정 있으면 얘기해라고 넌지시 말했지만 영자는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복여사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마침내 금요일 밤 창수가 잠든 후에 영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통장 사본, 그리고 가장 위에는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영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유언장을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본인 복말순의 전 재산 50억 원을 전 며느리 한미경에게 전액 상속한다. 영자의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내용은 같았습니다. 이게 뭐죠? 영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미경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창수의 전처라는 걸 그때는 몰랐거든요. 영자는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유언장 작성일은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봉 여사가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말한 것보다도 더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내 이름으로 돌려놨다고 하셨는데 영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봉 여사가 분명히 자신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유언장에는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미경이라는 생소한 이름, 그리고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 20년 동안 정성껏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온통 어지러웠습니다. 창수가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라고 물었지만 영자는 피곤해서 그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진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말할 수 없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 봉 여사는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의식도 또렷하고 말도 훨씬 분명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평소처럼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낼지 고민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어머니, 그 서류 확인했어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봉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영자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미경이라는 분은 누구세요? 봉 여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그건 창수의 전처다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창수에게 전처가 있었다는 사실을 20년 만에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전처요? 그럼 저보다 먼저 결혼하셨던 분이라는 말씀이세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봉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말하지 않았구나. 창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서. 영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남편에게 전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니. 그것도 시어머니까지 함께 숨기고 있었다니. 그럼 왜 그분에게 재산을 물려주시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어머니? 영자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해온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어머니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시댁 행사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모든 순간들 말입니다. 봉 여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내 마지막 뜻이다. 미경이에게 줘야 할 빚이 있어. 영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빚이요? 무슨 빚 때문에 20년 동안 모신 저는 제쳐두고 전처에게 재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처를요? 지금껏 제가 해온 건요? 그럼 저는 뭐였습니까?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병실이라는 걸 잊을 정도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복여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알아챘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는 걸, 명확한 의도라는 걸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창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영자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고 급히 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있어? 창수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여보, 당신 전처 얘기 좀 해주세요. 영자가 창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창수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창수는 입을 다문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오래된 얘기야. 말해봤자 너만 상처받을 것 같아서. 영자는 화가 났습니다.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20년 동안 속이신 게 더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미경이는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했어. 성격 차이 때문이었지. 창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에 너를 만났고 다시 결혼하게 된 거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영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요? 부부 사이에 그런 중요한 얘기를 숨기는 게 맞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유언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그분에게 재산을 물려주시려는 거예요? 창수는 복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모르는 다른 비밀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창수가 복여사에게 말했습니다. 복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영자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배신이에요. 가족이라고 믿은 사람들한테 받은.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이 집의 며느리로 살면서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뭘 한 겁니까? 어머니 수발 들고 집안일하고 명절마다 음식 준비하고 그 모든 게 헛된 일이었나요? 영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임시로 채워넣은 사람이었던 건가요? 창수가 영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영자야,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영자는 창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럼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저한테는 거짓말을 하시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주시려는 거예요? 복여사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야,
너를 미워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 영자는 그 말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이유요? 20년 동안 정성껏 모신 며느리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뭔데요? 그건 복여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창수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병실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요. 그리고 병원 복도로 나가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편리한 도구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영자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창수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울고 있는 영자에게, 나영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상태 어떠세요? 딸의 목소리를 듣자 영자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나영아,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들다. 나영은 놀라며 무슨 일 있으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영자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옳았을까? 너무 순진하게 살아온 건 아닐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살아온 날들에 대한 회의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수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지만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왜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건지 답답했습니다. 새벽 3시쯤 영자는 문득 복여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붉은 봉투 외에도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방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을 하나씩 뒤져보니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계부와 통장 사본들을 발견했습니다. 영자는 호기심에 그것들을 꺼내서 살펴봤습니다. 가계부에는 복여사의 필체로 세세한 수입과 지출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던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전인 2015년 무려 5억 원이라는 거액이 한미경이라는 이름으로 출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의 말입니다. 5억 원을 한미경에게? 영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금액이 너무 커서 실수인가 싶어 여러 번 다시 봤지만 분명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 시기가 바로 복여사가 임대사업 실패로 큰 위기를 맞았던 때와 일치했습니다. 영자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복여사가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생활비도 줄이고 병원비도 아끼던 시절이었거든요. 영자 자신도 그때 파트타임 일을 시작해서 생활비를 보탰었습니다. 그럼 그때 어머니가 어려우셨던 게 한미경 때문이었던 건가? 영자는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5억 원이라는 돈이 없어졌는데도 복여사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사업이 잘못됐다고만 했었는데 말입니다. 가계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한미경과 관련된 지출 내역이 여러 번 나와 있었습니다. 한미경 생활비 50만 원, 한미경 의료비 30만 원, 한미경 주거비 80만 원 등등. 영자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몰랐지만 봉 여사가 지속적으로 전처에게 돈을 지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후 학비라는 항목이었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지후라는 이름으로 송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후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이 모든 일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계부 마지막 페이지에는 봉 여사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후에게 미안하다.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구나. 영자는 그 글씨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후가 누구이기에 봉 여사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창수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여보, 10년 전에 어머니가 한미경 씨에게 5억 원을 준 거 알고 계셨어요? 창수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5억 원을?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 내역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한 번에 말이에요. 그리고 지후라는 사람한테도 매월 돈을 보내셨더라고요. 영자가 통장 사본을 보여주자 창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후라고? 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지후가 누군데 그렇게 놀라세요? 영자는 창수의 반응을 보며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창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더니 그건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지금 당장 알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병원에 도착한 영자는 봉 여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10년 전에 한미경 씨에게 5억 원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지후라는 사람은 누구세요? 봉 여사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니? 통장 내역을 다 봤어요. 가계부도 봤고요. 그 돈 전처에게 준 거였죠?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어려우셨던 거군요. 영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사업 실패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전처 때문이었던 거네요. 봉 여사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이가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 아이 때문에.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요? 무슨 아이 말씀이세요? 창수와 미경이 사이에 아들이 있었어. 지후라는. 봉 여사의 말에 영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창수에게 전처가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사이에 아이까지 있었다니. 그럼 창수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창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영자와 봉 여사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한미경 씨와 사이에 아이가 있어요? 지후라는? 영자가 창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창수는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온 가장 큰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창수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복여사가 대신 말했습니다. 있었다. 지후라는 아이가 미경이가 이혼할 때 데리고 갔어. 영자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여자를 위해 지금까지 나를 이용한 거예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억 원도 주고 매월 생활비도 보내주고 이제는 50억 원짜리 유산까지 주려고 하시고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하며 날 속여온 거예요, 당신? 창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야, 미안하다. 미경이는 엄마한테서 돈을 받고 떠난 거야. 조건부로 말이야. 영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건부요? 무슨 조건이요? 그 여자는 돈 주면 이혼해 주겠다고 했고, 엄마는 그렇게 했다. 아이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했어. 창수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게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영자는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더욱 분노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자는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더욱 분노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20년 동안 저를 속이신 거네요. 저는 그냥 임시 방편이었던 거고요. 영자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영자야. 너는. 창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영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 지후라는 아이는 지금 몇 살이에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복여사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올해 33이 될 거야. 대학 졸업하고 직장도 다니고 있다고 들었어.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33이면 자신의 딸 나영보다 5살이나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런 성인 남자가 있었다는 걸 20년 동안 몰랐다니. 그럼 제가 이 집에 시집와서 나영이를 낳고 키울 때 다른 곳에서는 창수 씨의 첫 아들이 자라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매월 돈을 보내주고 계셨던 거고요. 제가 허리 아픈 걸 참고 일하면서 생활비를 보탤 때도요. 창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영자야. 정말 말하고 싶었지만 너한테 상처가 될까 봐서. 영자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상처가 될까 봐서요? 20년 동안 속이는 게 더 큰 상처가 아닌가요? 저는 바보처럼 이 집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복여사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야, 정말 미안하다. 나도 그 아이가 보고 싶었어. 내 첫 손자인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영자는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아이를 그리워하셨던 거네요. 그래서 유산을 한미경 씨에게 물려주시려는 거였군요. 영자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럼 저와 나영이는 처음부터 들러리였던 건가요? 복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애가 이 집에 돌아와야 한다. 그게 내가 남긴 마지막 숙제야. 그래서
재산을 미경 이름으로 돌려놨다. 그 아이가 찾을 수 있도록. 복여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평생의 소원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년 헌신한 자신은 결국 임시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진짜 며느리는 한미경이고 진짜 손자는 지후였던 것입니다. 자신과 나영은 그저 공백을 채우는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나영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도 어머니의 손녀인데. 영자는 딸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후만이 진짜 손자고 나영이는 가짜 손녀인 거예요? 20년 동안 할머니라고 부르며 자란 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다 전 며느리 챙겨줄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왜 저한테 상속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아니다. 영자야 나영이도 내 소중한 손녀야. 복여사가 변명했지만 영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나영이의 이름도 없었으니까요. 모든 재산이 한미경에게 가도록 되어 있었으니까요. 행동이 말보다 더 솔직한 법이었습니다. 창수가 영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자는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20년 동안 저를 속이신 분이 이제 와서 뭘 하시려고 그래요? 영자는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복여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잠깐만.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영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후를 한 번만 만나보고 싶다. 죽기 전에 그 아이 얼굴만 한 번 보고 싶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럼 직접 연락하세요. 10년 동안 돈도 보내주셨으면서 연락처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영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복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경이가 연락을 끊었어. 돈만 받고 소식은 전해주지 않아. 그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영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돈만 받아 챙기고 어머니는 외면한 거네요. 그런데도 그 여자에게 유산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엄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나와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간병복을 입은 다른 보호자들이 영자를 바라봤지만 영자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영자가 병원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실 앞에 낯선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3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얼굴 생김새가 창수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영자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지후라는 걸 말입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복말순 할머니 병실이 맞나요? 청년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도 창수와 비슷했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박지후라고 합니다. 봉 할머니, 손자입니다. 지후가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영자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드디어 그 유명한 지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복여사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첫 손자를 말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이영자입니다. 할머니의 며느리예요. 영자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며느리라고 소개하긴 했지만 과연 자신이 진짜 며느리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후는 영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제 몫의 진실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진실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지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한테서 할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집에 아무런 추억도 없습니다. 왜 갑자기 저를 찾으시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영자는 지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은 10년 동안 복여사의 돈을 받아왔으면서도 정작 할머니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유언장 얘기를 듣자마자 나타났다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당신은 뭘 위해 왔죠? 50억이요? 영자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지후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50억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유언장에 보면 할머니 재산 50억 원을 당신 어머니 한미경 씨에게 물려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당신도 결국 그 돈이 목적이죠? 영자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헌신한 자신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 10억을 받는다니 억울했습니다. 지후는 잠시 생각하더니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내더니 그 자리에서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 돈, 저 필요 없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50억이라는 거금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다니. 왜 찢어버리세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지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 그 돈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전 제 어머니의 삶만 알고 싶었습니다. 왜 할머니가 저희를 보내셨는지, 그리고 지금 와서 왜 다시 찾으시는지를 말이에요. 영자는 지후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 청년은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진짜 알고 싶어서 온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도 자신과 같은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자는 지후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 청년은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진짜 알고 싶어서 온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도 자신과 같은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를 만나보시겠어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후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번 뵙고 싶습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영자는 병실 문을 열고 지후를 안내했습니다. 복여사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지후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후야. 지후구나. 복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3년 만에 처음 보는 손자였지만 창수를 닮은 얼굴을 보고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어린 시절의 창수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지후는 복여사를 바라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박지후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타인에게 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영자는 그 차가운 톤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복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내밀었지만 지후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모릅니다. 이 집에 대한 기억도 없어요. 지후의 말에 복여사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자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복여사가 불쌍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후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33년 동안 할머니 없이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가족 노릇을 하라고 하는 게 무리였거든요. 지후야,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아? 복여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매월 용돈도 보내주고 학비도 대주고 너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복여사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후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돈들 저는 할머니가 보내주신 줄 몰랐어요. 어머니가 번 돈이라고 했거든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미경이 복여사의 돈을 받으면서도 아들에게는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뭐라고? 복여사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경이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지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나 아버지의 도움 없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더 고마워했고 더 죄송해했어요. 창수가 그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지후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지후야, 너. 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3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키도 훨씬 커 있고 완전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후는 창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요? 저에게는 그냥 낯선 사람일 뿐인데요. 창수는 마음이 아팠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3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지후야, 아빠가 너를 보내려고 했던 게 아니야. 내 엄마가. 창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지후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요. 과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변명도 필요 없고요. 영자는 이 가족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했지만 마음의 거리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상처들이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후는 복여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왜 갑자기 저를 찾으시는 건가요? 33년 동안 없어도 괜찮았는데 지금 와서 왜요? 복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늦었지만 내가 이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서. 돌아온다고요? 지후가 놀랐습니다. 저는 이미 제 삶이 있어요. 직장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여기는 저에게 아무 의미 없는 곳이에요. 지후의 말은 차가웠지만 솔직했습니다. 영자는 그 솔직함이 오히려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복여사는 유언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 재산을 내 어머니 이름으로 해놨어. 내가 필요할 때 쓰라고. 지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말이에요. 영자는 지후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50억이라는 거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자신이었다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한 대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럼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영자가 지후에게 물었습니다. 지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하나만 알고 싶어요. 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 집을 떠났는지를.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복여사와 창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창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엄마는 돈을 요구했어. 이혼 조건으로. 지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을 요구했다고요?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억 원을 주면 이혼해주고 너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했어. 지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저를 팔아넘긴 거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지후가 느꼈을 충격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어머니가 돈 때문에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니까요. 복여사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미경이가 법정까지 가겠다고 했고, 그럼 더 복잡해질 것 같았어. 지후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저는 거래의 대상이었던 거군요. 영자는 지후의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자신도 20년 동안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는데 지후는 평생을 거짓 속에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지후 씨, 당신도 저와 같은 피해자네요. 지후는 영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도 힘드셨겠어요. 20년 동안 이런 비밀들을 모르고 사셨으니까.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힘들어요. 모든 게 거짓말 같아서. 그때 지후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 유산을 받지 않을 거예요. 대신 영자 씨가 받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20년 동안 할머니를 돌보신 분은 영자 씨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후의 말에 복여사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지후야. 그건. 지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결심은 확고해요. 저는 이 집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영자 씨, 당신이 받으셔야 해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영자는 지후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50억을 포기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지후를 보며 영자는 자신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후 씨, 고마워요. 영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돈이 필요해서 이 집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지후는 영자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네요. 지후 씨, 고마워요. 영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돈이 필요해서 이 집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지후는 영자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네요. 복여사는 이 둘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영자와 지후는 복여사의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거든요. 지후가 찢었다고 그 유언장을 복여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찢었어요. 저는 그 돈이 필요 없으니까요. 복여사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 애가 미경이 닮았네. 복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미경이도 처음엔 돈을 원하지 않았어.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했었는데 영자는 궁금했습니다. 그럼 한미경 씨가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복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경이는 착한 아이였어. 창수랑 결혼할 때도 내 재산 따위는 관심 없다고 했었거든. 창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경이는 돈에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복여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경이를 몰아낸 거야. 지후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요? 나는 미경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너무 자유분방했거든. 복여사가 고백했습니다. 집안일도 서툴렀고 시댁 어른들한테도 소홀했어. 그래서 계속 잔소리를 했지. 영자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20년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은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한미경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미경이는 점점 이 집이 싫어졌어. 그리고 나한테 대들기 시작했지. 복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이가 나빠졌어. 창수는 중간에서 힘들어했고 창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와 미경이 사이에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둘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지후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지후가 태어났어. 복여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얼마나 예쁘던지. 내 첫 손자였으니까. 지후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더욱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와의 갈등은 더 심해졌어. 아이 키우는 방법도 달랐고 교육관도 달랐어. 복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지후를 엄하게 키우고 싶었는데 미경이는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 했어. 영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20년 동안 그런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이가 터졌어. 복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지후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어. 지후는 그때의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나는 화가 났어. 손자를 데리고 간다니 말도 안 된다고 했지. 복여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미경이가 말했어. 그럼 돈을 달라고. 지후 양육비로 5억 원을 달라고. 영자는 이제야 진실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주신 거였군요. 복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이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 그냥 이 집을 떠나고 싶었던 거야. 돈은 핑계였어. 지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할머니 때문에 아버지와 이혼한 거예요? 복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지후야. 내가 내 가족을 망쳤어. 창수도 자책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지후야. 엄마와 미경이 사이에서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어. 지후는 33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창수는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창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지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으로 힘들게 투병하시다가 창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자는 창수의 충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 어머니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괴로울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지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전해달라고. 봉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편지? 지후가 지갑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예요. 이제서야 전달해드리네요. 봉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는 봉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경이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네. 화해하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영자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봉 여사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영자야. 난 너를 가족이라 인정한 적이 없었어. 그게 내 제일 큰 죄였다.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봉 여사가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미경이를 잃고 나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이기적이었는지. 봉 여사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너를 힘들게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영자는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부족한 며느리였어요. 더 잘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봉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영자야. 너는 완벽했어. 지후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봉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할머니를 용서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할머니를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봉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새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구나. 봉 여사가 말했습니다. 전 재산 50억 원의 절반은 영자에게, 절반은 지후에게 상속한다고. 영자와 지후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후는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안 받겠어요, 할머니. 영자 씨가 다 받으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봉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후야. 너도 내 손자야. 그리고 영자도 내 진짜 며느리고. 영자는 봉 여사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영자가 봉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봉 여사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지후는 계속해서 자신의 몫을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봉 여사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지후는 계속해서 자신의 몫을 거절했습니다.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영자 씨가 받으셔야 해요. 영자는 지후의 고집스러운 선량함에 감동했습니다. 며칠 후 봉 여사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자는 봉 여사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창수와 지후 그리고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나영이도 병실을 지켰습니다. 나영이도 왔구나. 봉 여사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 괜찮아지실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봉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정말 갈 때가 된 것 같다. 지후는 병실 한쪽에서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3년 만에 만난 할머니와 보낸 시간은 단 며칠 뿐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어머니 한미경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나서는 할머니에 대한 마음도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후야. 봉 여사가 지후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곁으로 와봐. 지후는 망설이다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너한테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많구나. 33년 동안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어. 지후는 봉 여사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지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원망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모르겠어서. 봉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 지후야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원망하지 않아요. 지후가 봉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편지를 읽고 나서 모든 걸 이해했어요. 할머니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힘들었던 거죠. 영자는 이 장면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봉 여사가 영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20년 동안 고생 많았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게 내 평생 가장 큰 복이었어. 영자는 그 말을 듣고 20년 동안 쌓인 모든 서운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인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영자가 봉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집을 잘 지키겠어요. 어머니의 뜻대로요. 봉 여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수야. 봉 여사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영자를 잘 챙겨주거라. 그리고 지후도 이제는 진짜 가족이니까 자주 만나거라. 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엄마. 약속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봉 여사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영자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어머니 편히 가세요라고 속삭였고 봉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영자는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지후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장례를 도왔습니다. 나영은 서울에서 내려와서 엄마를 도우며 할머니를 배웅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 가족들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봉 여사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유언장을 수정해 두었습니다. 전 재산을 며느리 이영자에게 상속한다. 다만 손자 박지후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절반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지후는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정말 필요 없어요. 영자 어머니가 다 받으세요. 하지만 영자는 지후에게 제안했습니다. 지후 씨,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제가 유산을 관리하되 네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원하셨던 건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었어요. 자주 놀러 오세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지후는 영자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지후가 영자를 어머니라고 부르자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창수도 감격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나영도 오빠가 생겨서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지후는 저도 여동생이 생겨서 기뻐요라고 답했습니다. 몇 주 후 영자는 유산 절차를 정리하면서 복여사의 뜻을 따라 일부를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영의 결혼 자금과 지후를 위한 목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비록 지후는 거절했지만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후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영자는 지후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실 필요 없는데. 지후가 미안해했지만 영자는 행복했습니다. 이 집 지키고 싶나요? 지후가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의 추억이 담긴 곳이고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니까. 지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저도 가끔 와서 도와드릴게요. 이제는 제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요. 지후의 말에 영자는 감격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지후야. 창수가 부엌에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가족이 다 모였으니까 차라도 한잔 하자. 5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둘러 앉았습니다. 나영도 주말이라 집에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보시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나영은 말했습니다. 지후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덕분에 진짜 가족을 만났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자는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서 이 집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여사가 마지막에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니라 불러도 될까요? 지후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후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그날 저녁 영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에는 새로운 이름들이 적혔습니다. 지후라는 아들, 그리고 진짜 가족이라는 이름이.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이제야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영자는 복여사가 좋아했던 정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심어놓은 꽃들이 올해도 예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꽃들을 지후와 나영과 함께 돌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장면, 영자와 지후가 식탁에서 찻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영자는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후도 3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이 여기에 적힌 것 같네요. 영자가 지후에게 말했습니다. 지후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금비수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금비수로였습니다.